정치권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파격 인사를 했어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지낸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파격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 아하.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또 지금 정치권에서 통일교로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이 대통령이. 이럴 때 파격적인 카드를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도 얼어붙게 민주당도 얼어붙게 만드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노림수가 있다. 자, 이해운을 떡하니 임명을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김성식 전 의원도 한나라당 전 의원도 지금 대통령 경제 자문회의 부의장이잖아요. 예. 의장은 대통령이잖아요. 예, 예. 이게 뭐냐? 두 사람 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을 거예요. 네, 네. 전문성도 있어요. 네. 딱 학력이 또 학벌이 받쳐주는 두 사람을 떡하니 이렇게 임명해 버리니까 얼마나 국민의힘은 보수는 또 혼란스럽겠어요. 민주당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기획예산처장 장관직이잖아요. 뭐 호남이든 친정계를 어떻게든 좀 임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딱 하고 대통령은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자, 보수 인사 이러면서 그러니까 적진을 또 내부를 다 그냥 얼어붙게 만드는 대통령의 이 정말 전략 네. 카드를 빼든 거죠. 이걸 통해서 대통령은 뭡니까? 지지율도 올라가겠죠. 봐라, 내가 이렇게 또 포용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중도 보수도 더 빨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대통령의 히든 카드를 빼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당혹스러운 게 아마 국민의힘이지 싶은데요. 국민의힘은 사상 최악에 해당 행위다 이렇게 밝히고 곧바로 이 후보자를 제명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른바 이 배신자 이 일침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운 배신자 아니냐. 근데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 바로 손자병법에서도 제일 무서운 전략이에요. 이관계. 네. 정 내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어요? 또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보수는 그러면 이해운을 챙겼냐? 예. 또 그리고 뭐 챙기고 안 챙기고를 떠나서 이해운 전 의원이 삼선까지 나오면서 당내의 중진이었는데 보수의 중진이었고 예, 예. 또 시아버지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이른바 전통의 그 보수의 명맥을 이어왔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때는 혀와 입 역할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가까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랬던 해운이가 또 더군다나 보수에서는 차지하기 힘든 서초구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보수 내부가 뭐 달라질 거예요. 말을 그대로 적진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른바 손자병법에서 나를 이야기하는 무서운 이관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가 둥절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가 이리 둥절 저리 둥절 어리 둥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부의 진영 자체가 흐트러지는 것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른바 내부의 이 결속은 더 흐트러지는 말 그대로 이해운을 배신자로 몰아본들 김성식을 배신자로 몰아본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진영의 성격이라든지 또 이념의 성향으로 볼 때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비판 받을 거예요. 초대 이 내각을 인선할 때도 그런 인물들이 꽤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뭐 그게 더 지속이 되나요? 그래서 이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를 참모해주고 있는 누군가의 이른바 놀라운 전략, 관계, 이른바 이관계 전략에 국민의힘 내부는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말씀하신 대로 이해운 후보자와 김성식 전 의원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걸 결국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해석해야겠죠. 방금 말씀 히든카드가. 다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인사가 뭐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있나요? 예.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의 국정 상황을 타개하는 성격도 있겠지만 예. 통일교 또 특검과 관련해서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지금 시선이 쏠려 있죠. 그걸 또 분산시켜서 봐라 이해운 또 김성식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인사를 함으로써 중도층, 중도 보수까지 또 빨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또
민주당 내부까지 민주당 내부도 지금 저리둥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카드를 빼내들므로써 말 그대로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대통령의 방향으로 통일교가 아니라 그런 걸 가져가려는 또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에 별로 지금 시덥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말 그대로 인사를 통해서 빵! 한 방 치고 들어가는 청와대의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공전하고 있습니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혁신당 대표의 뭐 단식 얘기도 나와요. 뭐 구체적인 건 아닌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위적으로 보면은 꼭 이 연대를 해야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저는 그다지 높지는 않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통일교 특검이라는 게 공소시효도 있고 자칫 민주당의 지금 침대 축구 완전히 중동의 침대 축구를 구사하고 있죠. 지금 특검을 추천하는 거라든지 또는 대상 범위 뭐 신천지를 끼워 넣자, 뭐 대한변협은 어떠냐, 법학교수협의회는 어떠냐, 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어떠냐. 근데 이게 사실은 다 그런 협의회라는 성격 자체가 어느 순간 40대, 50대를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추천 받아봐야 어차피 민변이나 또는 진보 성향하고 뭐 다를 게 있느냐 이런 볼멘 소리나 또 구체적인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걸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보수가 원하는 방향대로 관철시키려면 뭔가 결연한 의지. 이게 24시간 필리버스터도 있지만 단식이나 삭발도 있거든요. 그걸 감행하냐. 김성태 이 단식이 풍찬 노숙 단식이 이른바 국회 계단에서 했던 게 드루킹 특검을 불러왔던 그 계기가 됐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일단 당 내부 결속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금 윤어게인이나 또는 탄핵 반대나 이런 데서 결을 갖지 못하는데 덥석 통일교 특검 때문에 물어버리면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이미지가 또 날아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 해결됐는데 그게 단박에 해결될 수 있나요? 지금 그 이슈 때문에 당 내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오는 상황이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당위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당위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간단치 않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뭐 이른바 뭐 장한석, 장동석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지방선거의 경쟁력만 놓고 보면 항상 우리 항행커나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뭉살헛죽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다음에 또 제가 늘 말씀 깊반 넓책,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이다. 그다음에 손손. 국회의원은 정치인은 왼손에는 공손, 오른손에는 겸손. 그렇죠. 양손. 바로 공손과 겸손의 방송이 우리 TBC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새 KPI 연간 목표가 구독자 50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좀 훈훈한 온기로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밥도 굶고 제가 지금 전력 투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행코도 식사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유리 씨는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해줘서 열심히 하고 있다. 구독 빵, 좋아요 빵, 빵빵 터질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마술사세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30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에요. 참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때는 이재명 대통령 가까웠죠. 대표 시절에 극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발끈했던 사람이 바로 호위병기, 인간병기, 김병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에 지금 일종의 이 당을 위협하는 민주당을 위협하는 병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의혹들을 개인적 일탈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뭐 자녀와 관련됐던 국정원 취업 또 숭실 다 의혹입니다. 일단 의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숭실대 뭐 편입학 의혹 그다음에 대한항공 탑승권 숙박권 여기에 공항 의전 뭐 보라매 병원 예약 또 배우자 이모 씨의 또
또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 사용 의혹 예. 이런 일련의 의혹들이 정말 상남자 그래도 인간병기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거든요. 딱 보면 인간병기 그리고 또 그때 김용범 정책실장이 네.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하면서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막 흥분했잖아요. 예. 그때 호통을 쳤던 사람이 바로 이 김병기 원내대표거든요. 정책실장! 아, 이게 정책실장! 아니 예. 아 그때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상남자 지금 이 인간병기 김병기 원내대표가 약간 찌질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이게 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이 이른바 보좌진 갑질하고는 또 구분되는 게 네.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이건 뭐 자녀하고 또 뭐 예. 기업하고 뭐 파스타 38,000원 뭐 이게 또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양새가 안 좋은데 여기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권력 지형의 변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온도차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뭐 부딪혔죠. 이 특검 관련해서 합의를 했다. 예, 예. 뭐 이렇게 했는데 또 합의를 안 했다 이래가지고 또 뭐 예. 내부가 그냥 또 출렁이 있잖아요. 예, 시끄러웠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도 통일교 특검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했던 사람이 정청래 대표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이 뭐 문제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도 김병기 원내대표예요. 예.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읽고 그것을 전면에서 본인이 받아내는 사람이 이른바 상남자 김병기였는데 지금 권력 지형 변화도 있어요. 자,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는 자녀 임기만 하게 돼 있지만 이게 지금 벌써부터 이름이 거론돼요. 아하. 게다가 또 1월 11일이면은 보궐선거. 세 자리의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도 나와요. 네. 또 5월이면 뭡니까? 5월달. 우리 항해 국회의장이라고 하시죠? 역시 아까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가 맞아야 아니야. 하죠.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항해크는 예, 예. 지금 정치 이 전문 기자 지금 40년이잖아요. 아니요, 30년 좀 지났어요. 그랬던 간에 30년이 40년이든 예, 예. 30년 이상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퉁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내부의 권력 지형의 변화거든요. 말할 그대로 친청이냐, 예. 친명이냐.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친청 쪽에서 아마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아하. 원내대표직을. 왜냐하면 원내대표를 갈아치워야 예. 친청으로서 이른바 1인 1표제도 무산된 마당에 네. 지방선거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마당에 네. 이걸 반격을 할 수가 있거든. 예, 예. 말 그대로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된 거는 지금 개인의 일탈 이 차원이 아니라 권력 지형 변화의 이런 신호탄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모양새는 알겠는데 짧게 사퇴 쪽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남는 쪽이 높을까요? 이런 걸 질문하면 모양새가 구겨지는 빠지는 거죠.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사태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네네네. 그것만으로도 이미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예, 예. 감지를 해요. 제가 이게 느려요. 늘 직설 화법으로 여쭤봐야 예, 돼서 예, 끝으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청와대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중궁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역대 지금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9번째 대통령이에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공간이 아니다. 예. 사람이다. 네. 자꾸 우리 보면 우리 항행크도 잘 알잖아요. 취재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 또 공부할 때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간을 가리지 않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바닥에서도 저는 공부합니다. 아. 왜냐? 예. 이 집중, 예. 의지, 예. 정신, 결연한 예. 이 결기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뭡니까? 용산으로 가야 소통이 잘 될 거죠. 예. 근데 뭐가 됐어요? 예. 비상계엄 선포밖에 안 됐잖아요. 예, 예. 물론 뭐 대통령도 그럴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또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용산에서 어떻게든 그래서 그 용산에서 또 어떻게든 비벼서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통을 개성하겠다. 그러면서 3년 7개월 만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 가서 이제 또 용산에 또 이 비상계엄 또 네. 탄핵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간다. 또 뭐 네. 영빈관 사용이나 공간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도 생중계하고
또 여민간을 1, 2, 3간으로 나눠서 1간의 대통령 집무실. 그래서 5초 내에 누구든 부르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 저 중요한 게 예. 공간보다는 사람이다. 예. 정말 이 여민간 뭐겠습니까? 국민들과 더불어 예. 청와대, 블루하우스. 이 블루는 바로 민심의 블루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의 블루거든요. 국민들이 부르면 간다. 블루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 말입니까? 네, 예, 예. 아재 개그 예, 좀 예. 쳤습니다. 예, 근데 예.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린다. 저는 공간이 아니라 네. 이 결국은 민심은 사람이다. 예.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결코 잊지 말고 또 청와대 가실 거잖아요. 예, 예. 가시면 네. 꼭 이 배추도사에 아, 출입 기자라서 가는 겁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예. 그럼 제가 출입 기자인 줄 알고 가지 무슨 예. 지금 기약 예선 처장으로 아니. 지명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전혀, 중요한 것은 예. 무슨 아니요. 자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전혀요. 저한테만 살짝 아니요. 왜 이러세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공간이 아니라 네. 사람이다. 예. 민심은 천심이요. 네. 천심은 민심이다. 예. 이 말씀을 꼭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방송에 마지막 답변 의미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제 멘트네 그죠. TBC 사랑.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해 뵙겠습니다. 예. 새해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고맙습니다. 예. TBC를 더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기를. 구독자 50만 가자. 네, 고맙습니다.